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까지는 우리가 새롭게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3가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의 설명만 들어서는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서 어떻게 녹이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생부에서의 진로 연결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로 영역은 단편적인 진로 역량 한 영역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업 역량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진로로 초석을 깔고 핵심 코어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 위에 학업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서 조화롭게 삼위일체를 이뤄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공학과만 정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다 이렇게만 정해놓고 미적분 과목에서 진로와 연결된 활동 보고서를 써와라 그러면은 보통 많은 학생들은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죠. 미적분 경제학 이렇게 검색을 하고 보통 지식인이나 블로그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3번째나 4번째 페이지 정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활동 보고서를 쓰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천편일률적인 내용들로 학생부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이런 과제가 있을 때마다 경제학과라는 전공이랑 그때 연결시키기 때문에 서로 각 과목들 간의 연결성도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성 없는 중구난방한 학생부가 나오는 것이고 연결성도 없는 병렬적인 학생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직 입학사정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학생부가 수두룩 빽빽하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인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학생부를 제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고 나서 대학에서 경쟁률을 발표를 하게 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경쟁률 중에서 거의 한 70% 정도는 이렇게 학생부를 구성을 해서 제출한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의 허수라는 것이죠. 그런 학생부들은 거르기가 너무 쉽답니다. 이렇게 학생부를 구성하면 더 읽기도 전에 광탈, 휴지통으로 직행하게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뽑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학생이 특정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을 미적분이랑 경제학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을 거잖아요. 깨달은 바가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이게 또 다른 미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물을 설정하고 그것을 다시 이뤄가는 과정을
다른 과목의 세특에다가 이어서 넣어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로의 연결성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또 이루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잘 드러나도록 학생부를 구성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왜, 과정, 결과를 학생부에 녹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서 심리학과에 진학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학생부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학생부가 어떤 연결성도 없고 특징도 없고 그냥 활동만 주구장창 나열하고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 엉망이었던 학생부를 제가 지도를 하면서 어떻게 진로 스토리를 잡았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 고1 때는 진로가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고1 때 진로를 초등교사로 정하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는 교사를 꿈꾸고 있었으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습에는 다양한 환경과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들을 알려줘도 이 친구는 잘 받아들이는데 이 친구는 좀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유, 원인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왜? 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식과 동기, 학습과 관련된 대학교 전공이 심리학에 있다는 것을 이 친구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친구는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1 말에 이 친구가 진로를 심리학 쪽으로 돌려요.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 동아리에는 심리학과 연결을 지을 동아리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학년을 마치고 이 친구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2학년 때 학교에서 동아리를 개설할 때 정규 동아리로 심리학 동아리를 개설해 달라. 그것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를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학교 선생님을 설득해서 결국 정규 동아리로 심리학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심리학 동아리를 만들고 나서 본인과 뜻이 유사한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모집을 하죠. 그렇게 해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이 동아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무슨 활동들을 할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동아리가 신생 동아리이고 심리학과 관련된 자료도 많이 없고 해서 이 친구들이 처음 선택한 방법은 관련된 책과 논문들을 일단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심리학과 인지 심리학과 관련된 책과 논문을 읽고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다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어떤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심리학 교수님의 공개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동아리 이름으로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심리학 교수님의 공개 강의를 방청 신청해서 듣고 옵니다. 그래서 그 공개 강의에서 힌트를 얻어서 심리학 교수님의 공개 강의를 듣고 온 다음에 친구들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수업 모델을 만들고 다음에 학습 부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부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이 수업 모델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보이는 거예요. 학습 부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잘된 점과 잘 되지 않은 점을 기록을 하면서 관찰 일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잘 되지 않는 점은 무엇 때문에 잘 되지 않은 것인지 분석을 하고 수정 보완을 하여 그 다음 수업 때 또다시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이러한 노력 끝에 학습 부진 아이들을 꾸준히 가르친 결과 처음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와 봉사활동을 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을 때의 아이들의 성적이나 학습 향상도가 눈에 띄게 향상이 됐다는 거죠. 그것을 활동 보고서로 써서 동아리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냈다라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학생은 처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왜? 라는 물음을 가지고 그 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 책도 읽었고요. 논문도 읽었고요. 공개 강의도 방청을 해서 듣고 와서 수업 모델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내가 만든 이 수업 모델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잘된 점과 잘되지 않은 점을 나누어서 스스로 성찰해보고 보완하는 그러한 셀프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의 진로 스토리를 잡아서 학생부에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 내용과 제가 방금 말한 이 사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대학교 입학 사정관들은 이러한 진로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한 발자씩 앞으로 나아가는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학생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학생부를 이렇게 구성하면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특의 힘이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 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면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비교과 활동은 약해진 반면 교과 활동에 대한 기록인 세특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들만을 선별해 세특 항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 학년도에는 기초교과와 탐구교과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2021학년도부터는 모든 교과,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축소 항목에서 세특이 제외되고 오히려 기재 범위를 모든 학생으로 확대했다는 사실을 봐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세특 기록에 나타난 수업 시간, 학생의 모습을 통해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관심 분야,
태도 등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토론, 발표, 실험, 질문과 답변, 조별 탐구, 보고서 등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세특 기록에 자신의 역량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가진 배경 지식을 활용해 전공 적합성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특이 어떻게 서술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에 대한 정답은 세특은 활동 나열식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본인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는지가 중심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통합사회 세특에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의미와 특징, 한계 등을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해 발표함이라고 세특에 적혀 있다고 합시다. 이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려면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의미와 특징을 발표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탐구한 방법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떠한 논문을 분석했는지, 어떠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어떠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이론은 없는지와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야 하고, 이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세특 서술을 보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활동 나열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부분은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세특을 잘 써주시는 선생님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은 자세하게 써주지 않는다면 본인의 활동을 보고서로 자료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여 이렇게 써달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학교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잘 참여하고 나서 이러한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 수업 때는 잘 참여도 안 하고 나는 정시 파이터로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야 해서 수업 시간에는 딴 거 문제 풀고 자빠져 자고 그렇게 수업을 들었으면서 세특 쓸 때만 돼서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띡 던져주고 선생님 저 이런 거 했으니까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교권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학교 선생님은 써주고 싶다가도 안 써줍니다. 써주기 싫습니다. 왜? 이런 싸가지 없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세특을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건의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은 잘 듣고 교과목 선생님 수업에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은 보이고 그 교과목 선생님과 두터운 신뢰관계와 친분관계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무엇보다도 학교 선생님 간의 관계, 친밀성,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학생부를 체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좋은 학생부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서 활동으로 탐구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독서 활동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생부 독서 활동 항목에는 ISBN에 등재된 단행본 도서에 한해서만 도서명과 저자만을 기재할 수 있고 ISSN에 등재된 정기 간행물은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감상문 작성 같은 단순한 독후 활동이 아니라 독서를 깊이 있는 탐구 활동으로 발전시켜 갔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독후 활동 내용을 창체 동아리, 교과 세특, 자율 활동 항목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일수록 차별화를 위해 독서를 바탕으로 한 관심 분야 탐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2024학년도부터는 독서 활동 상황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해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독서는 대입에 반영도 안 되는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대입 간소화에서 독서가 대입에 미반영되는 것은 별도의 독서 활동 기재란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일 뿐 교과 세특이나 동아리에서 독서를 기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단순 독서 활동 외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부 항목 내 독서 활동 사항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지만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생이 심화, 연계해 주도적으로 학습한 독서 관련 내용은 세특에 기재가 가능하며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시 학생의 학업 수준, 지적 호기심, 탐구 역량에서 고평가하기 때문에 실속 있는 독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즉, 학생부 독서 활동란에 쓸 것을 교과 세특이나 자율활동, 동아리 등 다른 항목에 접목시켜서 기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탐구력을 보여주어야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독서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1부터 고3까지 모두 독서를 하는 것이 대입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소논문 활동으로 탁월성을 증명해야 한다입니다. 소논문 활동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소논문은 상위권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과 세특 항목에서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소논문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등의 탐구 과목에서는 탐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소논문 활동을 기재함으로써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과목 수업을 이수하면서 자신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소논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생부에서 소논문을 기재할 때는 소논문 실적 자체는 기재할 수 없고 특기사항만을 쓸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한 활동일 때만 자료 수집 능력 및 분석 능력 탁월, 주제 선정 시 진로와 사회문제 연결 노력 등의 표현으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생부 항목에 소논문을 작성함이라고는 기재할 수 없지만 땡땡 자율탐구 활동을 통해 어떠한 점에서 탁월한 분석 능력을 보여줌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창체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논문을 포함해 자율탐구 활동 실적은 기재할 수 없지만 특기사항은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새롭게 달라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